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지난주에 오픈 AI의 새로운 AI 모델 O1이 발표가 되었죠. 이 새로운 모델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대회에서 미국 내 상위 500위에 속한다고 하고,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상위 11%,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인간 박사 수준의 정확도를 능가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원을 테스트해 보면서 좀 뜨악했던 점은, 오원의 답변이 틀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 답을 내어 놓았는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그 사고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해하고 조건을 파악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리고 정답이 안 나오면 정답이 나올 때까지 앞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언어 모델이 이제 사람처럼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원에 관한 리서치 블로그를 보면 대규모 강화 학습 알고리즘으로 체인 오브 소트, 즉 연쇄적 사고, 생각의 사슬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체인 오브 소트 COT는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가는 사고 과정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하나로 챗GPT에게 막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달라고 어떤 예시를 주거나 아니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는 지시문을 넣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해라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 아예 강화 학습으로 챗GPT에게 이걸 가르쳤다는 건데요. 챗GPT를 만들 때처럼 GPT-4와 같은 언어 모델에 추가돼 있던 이번 그 추론과 관련된 추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하고, 그리고 기존의 최적화 기법인 PPO를 썼는지, 아니면 기존과는 다른 강화 학습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강화 학습으로 뭔가 새로운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오원 프리뷰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저도 강학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오픈 AI에서도 어떻게 강학습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요 테크니컬 블로그에 있는 한 단락을 단서로 주고 O1 프리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 의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구형 방법이 있는데 주어진 블로그 내용을 분석하고 다양한 강학습 방법을 모색하더니 답변을 내어놓는데요. 저 혼자 고민했다면 기존의 강화학습 방법이 뭔데, 새로운 강화학습 방법 큐스타는 뭐고, 그래서 이게 오원에 사용됐을 가능성, 이것저것 등을 찾아보면서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을 텐데, 각각 다른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존과 다른 강학습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물론 이 결론이 틀릴 수도 있고, 특히 O1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브라우징 기능이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O1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추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수초 혹은 수십 초가 걸려서 하나의 답변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은 사실 뒤에서는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복잡한 연쇄적 사고를 거쳐서 압축하거나 요약하거나 다양한 추론 경로를 탐색해서 최적의 답변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건 오원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인데, 리서치 블로그에 따르면 오원은 테스트 시에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쓰면 쓸수록 답변의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오픈 AI가 오원과 관련해서 내놓은 사례 영상을 보면, 의사가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오원에게 설명을 하면 오원이 관련된 유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관련 논문과 기사를 찾고 일일이 사례 등을 찾아야 하는 유전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AI가 정보를 빨리 제공하고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어서 의사들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경제학자가 관세가 국내 국가의 교육 조건을 개선하고 국내 복지를 향상시키는 조건은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관세가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는 차선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박사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5원은 시장 지배력, 최적 관세 이론,
보복 조치 부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고려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유롭고 공정 무역을 촉진하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아주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전 버전의 챗GPT가 주로 문서 작성이나 초안이나 챗봇처럼 빠르게 문장을 생성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AI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사람과 함께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5원을 발표하기 전에 오픈 AI는 7월 달에 내부 직원들에게 5단계 분류 시스템을 공유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오픈 AI는 현재 레벨 1에 있으며 이는 사람들과 대화 형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레벨 2, 즉 모델이 추론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는 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레벨 3은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레벨 4와 5는 조직 단위의 과제 수행과 문제 해결과 같은 점점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능력을 갖춘 AI를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과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 미라 무라티가 AGI가 향후 10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픈 AI에 따르면 O1 프리비 모델은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수학, 과학 등 문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일반적인 태스크에서는 아직 GPT-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O1 프리뷰는 브라우징이나 파일 업로드, 비전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태스크에서는 아직은 GPT-4를 사용하고 수학이나 과학 등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O1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서 테스트 영상에도 살짝 나왔지만 이런 기능들이 곧 추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픈 AI는 앞으로 O1 시리즈와 함께 기존 GPT 시리즈도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출시될 GPT-5가 추론 능력까지 모두 같은 모델이 될지 아니면 GPT-4, GPT-5, 6와 같은 모델이 발표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O1, O2, O3와 같은 강학습을 통해서 추론 능력을 강화한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오원 모델을 통해서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시대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AI 발전을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더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